안녕하세요. 취미로 퀀트의 김철호입니다. 이번에는 전략 얼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까지는 이 스터디라고 부르는 지표 상태에서만 얼러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이 스트레이티지 전략에서도 얼러트 발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어떻게 자동 매매를 위한 얼러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호를 이제 빈번하게 발생시켜서 그 신호가 제대로 가는지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바이비트 테스트넷 거래소에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차트는 종목은 상관없는데 그냥 바이비트 비트코인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심볼 찾기 누르셔가지고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테스트넷과 이 실제 거래소의 가격은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테스트넷은 모의 거래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넷 자체가 메인넷과 분리돼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신호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 30초 봉으로 설정했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계정이라서 이 초봉이 가능한데 프로나 프로 플러스 쓰시는 분들도 초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초봉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1분 봉으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으로 할 거기 때문에 스터디 말고 스트레이티지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이름은 전략 테스트라고 해보고요. 오버레이는 그냥 true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수 주문을 하나 쓰겠습니다. strategy.entry 하시면은 이제 진입, 매도나 매수, 진입 주문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인자로는 아이디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저는 그냥 한글로 매수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이 주문이 매수 주문인지 매도 주문인지를 써야 합니다. strategy.long 하시면은 이 주문이 매수 주문이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수량이나 지정가, 시장가 거래는 특별히 쓰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죠. 지금 단순히 그 매수 주문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트가 시작되는 가장 처음에만 이제 매수 주문이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트가 생성되는 그 순간에 그냥 주문을 내는 것이죠. 전략 테스터로 보시면은 여기에 일단 매수 진입이 떴습니다. 이 매수라는 신호, 이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것이고요. 이 차트의 처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두 번째 봉, 이제 첫 번째 봉에서 조건이 만족해서 그 다음 봉 시가에 매수 주문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매수를 청산하는 주문도 있어야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ategy.exit도 쓸 수 있고 close도 쓸 수 있는데 익절이나 손절이 없는 그런 주문은 그냥 클로즈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로즈 함수 첫 번째 인자로는 청산을 할 매수나 매도 주문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수라는 주문을 청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매수와 매수 청산 주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스터디 에러라고 해서 maximum number of orders가 이제 9,000개가 넘어가면은 부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봉의 개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인덱스라는 변수는 이 봉이 몇 번째 봉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30초 봉으로 했을 때 이 봉 전체 개수가 한 24,000개, 22,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주문이 9,000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봉 개수가 2만 개 이상일 때부터 이 주문을 내주게 된다면, 그러면 많아봤자 4,000개 주문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만 번째 봉에서부터 주문이 나가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차트에 넣어보시면 이제 에러가 뜨지 않았죠. 대신에 이제 처음부터는 신호가 안 나가고 이제 2만 번부터 현재 봉까지 이렇게 매수와 매수 청산 주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클로즈라는 함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표시가 될 때 길게 나와요. 클로즈 엔트리 오더 매수.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좀 짧게 줄이면 보기가 더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코멘트라는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코멘트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고 싶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매수 청산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적용을 해보면 아까 뭐 클로즈 어쩌고저쩌고 나왔던 게 좀 간단해졌죠. 뭐 매수 청산도 길다 싶으시면은 뭐 청산이나 아니면 영어로 그냥 뭐 E나 X로 표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매수와 매수 청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이 매수 전략만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로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매도 전략도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에 대한 주문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매도 주문을 써보겠습니다. 이름을 이제 매도라고 정하고요. strategy.short이라고 하면은 이 주문이 매도 주문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 줄만 써가지고 차트에 넣어보면은 좀 이상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매수가 되자마자 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조건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그 다음 줄에 매도가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조건을 달아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봉 하나에 이제 매수 주문 나오고, 그 다음에 매수 청산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도 청산이 나오는 봉 하나마다 주문이 하나씩 나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전에 일단 매도 청산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바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0번째 봉에서 매수 주문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인 첫 번째 봉에서 매수 청산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봉 두 번째 봉에서 매도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봉에서는 매도 청산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에서는 이제 매수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봉에서는 이제 매수 청산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매도가 일어나고, 일곱 번째 매도 청산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될 텐데요. 여기서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매수는 이제 0, 4, 8, 4의 배수로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매수 청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이제 1이 더해진,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매도는 이제 4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고, 네 번째로는 이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경우에만 주문이 일어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 주문에 대한 조건은 뭐 if로 줘도 되고 when으로 줘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경우니까 그냥 when으로 해서 인자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봉의 순서, 그 봉이 몇 번째 봉이냐는 이 위에 우리가 썼던 것처럼 바 인덱스라는 내장 변수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4로 나누는 건데, 그냥 나누기 4 이렇게 하시면은 몫이 나오잖아요. 나머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퍼센트 기호를 쓰면은 어떤 수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 봉이 몇 번째인지를 이제 4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라면 배수를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 다음으로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매수 청산이 일어나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매도, 4로 나눈 나머지가 3일 때 매도 청산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보기 좋게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차트에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콜론을 빼먹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수, 그 다음에 매수 청산, 그리고 매도, 매도 청산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테스트 전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30초마다 신호가 뜨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안 기다려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변동성 돌파 전략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24시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신호가 제대로 발생을 하는지만 알아내기 위해서 각 봉마다 그냥 임의의 신호를 내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얼러트 만들기를 누르면은 조건을 눌러보시면 우리가 지금 만든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을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지표 얼러트와는 다르게 옵션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뭐 봉마다 한 번, 봉 닫힐 때 한 번, 그런 게 없고요. 매매 신호가 나올 때 바로 얼러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필요 없는 거죠. 얼러트 네임을 뭐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그냥 소리를 한번 내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냥 메시지는 그냥 기본 메시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만들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 경고가 뜨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리페인트가 일어나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어나가기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봉에서 지금 청산 신호가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청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매도 청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이 신호로 나오게 되고요. 바이 오더의 한계약 그리고 이 종목 BTC USD고 이제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또 이제 매수 상태가 돼가지고 매수가 또 떴어요. 이 지금 테스트인데 팝업창을 한번 띄워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청산이 일어났고 다음 봉에서는 이제 매도 주문이 나오겠죠. 매도 신호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정한 전략 테스트라는 전략이고 이제 오더 주문은 매도니까 셀이고요. 계약은 한계약 그리고 BTC USD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티지 포지션이 마이너스 1이다 매도 주문이다 한계약 매도 주문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얼러트 하나만 생성을 했는데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한 얼러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값들이 계속 바뀌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에 보면은 제가 슈퍼클라우드 플러스를 하면서 매수, 매수 청산, 매도, 매도 청산 이렇게 4개의 얼러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표로 구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전략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 4개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얼러트 발생 테스트는 됐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 매매를 해야겠죠. TBX봇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TBX봇 설정에 가서 메시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일단 바이비트 테스트넷에서 할 거니까요. 설정해주고 비트코인으로 할 거고 시장가 주문으로 할 거고요. 일단 기준 자산 총 자산 대비 1%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는 4배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메시지 작성을 누르면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가 이제 매수일 때 떠야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매수 메시지. 그리고 매도 주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문 방법만 매도로 바꿔서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 같은 경우에는 매수나 매도나 같기 때문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게 총자산 대비로 있으면은 그 청산 메시지 작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액 대비로 한 다음에 메시지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청산 주문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어떻게 여기 얼러트 메시지에 띄울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티지 엔트리 함수에 보시면은 얼러트 메시지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얼러트 메시지가 있죠. 이제 전략으로 얼러트 발생이 가능하면서 새로 생긴 인자인데요. 이 인자의 값으로 써준 내용을 이 strategy.order.alert message라는 이 키워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키워드를 복사해가지고 밑에 써놓을게요. 요게 이제 얼러트 메시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strategy.entry라는 함수에 얼러트 메시지라는 인자를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 매수 메시지를 복사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써주실 때 이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에 따옴표가 들어가니까 큰 따옴표는 쓰지 못하고요. 이 작은 따옴표로 써주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메시지를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한눈에 보이진 않네요. 여기에서 엔터를 쳐도 되는지 한번 쳐가지고 차트에 넣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안 되네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기가 불편한데 문자열을 붙일 수 있는 이 더하기 연산자를 써가지고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문자열을 각 줄마다 그러니까 따옴표로 해주고 그것을 이제 더하기로 하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를 하지만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것으로 하면은 옆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보면은 역시나 안 되네요. 여기에 제가 콤마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넣어볼게요. 되네요 이제. 그러면 이 더하기가 없어도 되는지 다시 한번 복사해서 해보겠습니다.
더하기가 없어도 되네요. 뭐 더하기를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칸을 띄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매수 청산에 대한 주문을 써줘야겠죠. 복사한 다음에 콤마 찍고,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화면에 다 안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길게 그 뒤에다가 길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얼러트 메시지 작은 따옴표 하시고 붙여 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끊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엔터 치셔도 되고요. 더하기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매도 메시지와 매도 청산 주문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청산은 위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위에 윗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얘를 이제 복사해가지고 에러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이 한 번에 들어가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얼러트 메시지를 지정을 해줬고요. 이제 이 내용을 얼러트에다가 이 칸이죠. 여기다가 이제 써주셔야 이 내용이 얼러트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략 테스트 오더 바이 at 1 필드 온 이러한 내용으로 얼러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아까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찾은 이거죠. 얼러트 메시지. 요 키워드를 쓰면은 이 내용이 얼러트 내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이 앞에다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좀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얼러트를 수정하실 때는 만약에 전략 스크립트가 새로 업데이트 되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업데이트된 전략으로 쓰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전략 테스트와 마지막에 있는 전략 테스트가 이름은 같지만 다른 겁니다. 지금 만든 것이 이제 가장 최근 맨 밑에 있는 전략 테스트니까요. 얘를 선택해주고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 자, 이 다음부터는 이 TBX봇에 대한 얼러트가 뜰 겁니다. 지금 바로 떴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청산 주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어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나왔죠. 테스트 거래소를 보시면은 지금 21개가 들어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전에 그 API를 등록해 놨기 때문에 지금 얼러트를 지금 설정했을 때 바로 주문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반드시 API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또 매수 청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매수 청산에 대한 얼러트 메시지에 써놓은 것이 얼러트로 떴고 이 얼러트를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청산이 된 거죠. 지금은 또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매도에 대한 얼러트 메시지 요것이 이제 얼러트 내용으로 떴고 이것이 거래소로 가가지고 매도 주문이 된 거죠. 이렇게 놔두면은 이 신호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수 청산하고 매도하고 매도 청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이 전략 신호대로 그 신호가 잘 나가는지 이제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일 때 매수가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고 매도일 때 매도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매수인데 매도가 들어갔다거나 이제 뭐 매수 청산인데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거나 그렇게 신호와 실제 주문이 다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 이후로도 잘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전략이 있을 때 지금 이 스크립트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스트레이티지 엔트리나 클로즈나 아니면 엑시트나 그러한 주문 진입 함수에 얼러트 메시지 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스크립트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전략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든 거죠. 스크립트 수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TBX봇과 같이 이렇게 자동 매매 신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만약에 TBX봇이나 뭐 오토뷰나 그런 곳에서 요 메시지에 대응하는 주문 메시지를 그러니까 대입시킬 수가 있으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전 얼러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오더에 보시면은 뭐 바이라든지 셀이라든지 포지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매수인지 매수 청산인지 매도인지 매도 청산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매수일 때 그 어떠한 메시지를 실행시킬 것인가를 정해주는 그런 기능, 만약에 이 TVX봇에 있다 하면은 이제 비공개 전략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비공개 전략을 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TVX봇 개발자분한테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 기능이 있으면은 이제 바이냐 셀이냐 포지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네 가지 매수 청산, 매도 청산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 전략으로도 가능하다. 단 그것이 이제 TVX봇이나 오토브나 그런 곳에서 이제 별도의 기능으로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전략을 만드신 분이 미리 넣어놓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공개 전략에서만 이렇게 얼러트로 자동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매끄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얼러트랑 주문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일단 시끄러우니까 이걸 잠깐 멈추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뭐랄까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략을 빈번하게 수정한다거나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으면은 이대로 그냥 쭉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전략에 대해서 그 포지션 수량을 좀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나 거래소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스크립트를 계속 수정을 해도 되지만 그 입력값을 받아서 좀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소스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자동 매매용 전략을 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레버리지나 뭐 종목이나 거래소나 이런 것들은 좀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입력값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수량을 1%로 했잖아요. 요것을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50%든 뭐 20%든 자기가 마음대로 스크립트를 수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이제 뭐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뭐 정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쓰여있는 요 인자값을 그냥 그대로 변수명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어떠한 입력을 받을 건데요. 숫자를 받아야겠죠. 물론 이제 문자열로 받아도 되는데 숫자니까 숫자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초기 값은 이제 1로 받을 거고요. 이 input이라는 함수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을 써주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의 이름, 그러면 이제 수량이 되겠죠. 수량. 여기에서는 이제 %로, 이것이 이제 총 자산 대비 이제 %이기 때문에 %로 받을 거다라고 미리 써주고요. 이제 타입으로는 이제 별도로 안 써주셔도 되는데 그냥 공부하는 셈 치고 명시적으로 정수형이다. 물론 소수점도 가능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이제 정수형으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소수점으로 하실 거면은 1.0으로 하시고 여기를 이제 플로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은 그냥 정수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가장 작은 값으로 미니멈 밸류를 이제 1로 해주고, 그러니까 최소값, 수량의 최소값을 1%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맥스 밸류는 이제 100으로 하면은 이제 수수료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최대값은 이제 99%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은 이 수량을 이 자리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여기다가 이제 그냥 써주면은 문자열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문자열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일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요 안에다가 뭘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자열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 변수를 써주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되는지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역시 에러가 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형이 다르기 때문에 alert message라는 거는 이제 문자열 변수만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 정수형 변수가 왔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형 변수를 이제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는 toString이라는 함수를 써줄게요. toString하고 그 안에다가 어떤 숫자형 변수, 정수나 실수형 변수를
써주시면은 요게 이제 문자열로 바뀝니다.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으면은 이제 에러는 안 뜰 겁니다. 에러가 안 떴죠. 속성을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수량이 1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초기 값을 1로 줬기 때문에 1이 된 것이고요. 이 수량을 만약에 뭐 50%다 하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은 이 전략 자체에서 매수는 50%의 비율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얼러트를 재시작하면은 얼러트가 이제 발생하면서 자동 매매가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자동 매매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넣은 전략이 아니고 그 이전에 생성되었던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든 전략으로 하실 거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전략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매수에는 50%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매수가 들어갈 때는 50%의 수량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아까는 뭐 21개, 22개씩 들어갔다가 수량이 많아졌죠. 수량을 50%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력받은 수량을 여기에 써줬기 때문에 매수만 50%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매도는 아직 1%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1%로 들어갈 겁니다. 수량이 같을 수도 있지만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이제 수량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이제 S와 L을 붙여가지고 롱과 숏을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밑에랑 이제 똑같으니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은 다음에 얘는 이제 숏, 이거는 이제 매수 수량이고 매도 수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값 매도 수량으로 받은 값이 이 매도 수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해서 차트에 다시 넣고요. 위에 만들어 놓은 전략은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얼러트를 다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얼러트 수정하기 전에 매수 수량하고 매도 수량을 바꿔 보겠습니다. 매수는 10%, 매도는 20%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얼러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 신호가 떴기 때문에 얼러트를 만들자마자 지금 떠 있는 신호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지금은 테스트라서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전략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봉에 이 신호가 떠 있는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매매 시점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적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매수 청산되었고 이제 매도가 되겠죠. 매도는 우리가 20%로 했기 때문에 45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는 10%로 했기 때문에 요것의 한 절반 정도인 한 220개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매도 청산이 되고요. 이게 다음 봉으로 넘어갈 때 한 10초 정도 지연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올 거고요. 매도는 20%로 했기 때문에 452개가 나왔고 매수는 10%로 했기 때문에 그 절반가량인 225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러트는 이 전략을 지우거나 수정을 하거나 상관없이 이 얼러트를 만들 당시에 조건으로만 실행이 돼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입력값이 나와 있네요. 10,20 해가지고 매수에는 10%, 매도에는 20% 그 값이 여기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매수 수량을 뭐 50%, 60%로 바꾸더라도 이 얼러트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 얼러트는 계속 10%, 20%의 수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설정 값을 바꾸셨으면은 반드시 얼러트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문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이 수량에 대한 것을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레버리지도 이제 숫자니까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받아서 변수를 여기에 넣어주면은 여기서 레버리지 설정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자형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바꾸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래소나 계정, 종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한번 바꿔볼게요. exchang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input 한 다음에 역시 input 함수의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 값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테스트넷 이라고 초기 값을 정해 주고요. 얘는 이제 거래소니까 거래소라는 타이틀을 갖겠죠. 그리고 타입에는 별도로 안 써주셔도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문자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input.string이라고 명확하게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단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 바이비트 테스트넷이라는 데를 일단 이제 끊어내는 겁니다. 중간에 문자형 변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2개 하고 이제 더하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를 이제 끄는 거고요. 이 사이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받은 거래소 문자형 변수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복사해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복사해가지고 차트에 넣어 보겠습니다. 차트에 넣어 보시고 속성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거래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맥스 테스트넷을 한번 거래를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바로 되네요. API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맥스 테스트넷이라고 이제 써주시면은 이 비트맥스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비트맥스 테스트넷이 있죠. 그래서 뭐 매수 수량도 바꿔보고요. 확인을 누르고 이제 얼러트를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겠죠. 방금 만들어 놓은 얼러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스트레이티지는 비트맥스 테스트넷으로 우리가 속성 값을 바꿨기 때문에 바이비트가 아니고 이 비트맥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보죠. 지금 청산이니까 청산이 됐죠. 매도 청산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청산이기 때문에 그냥 청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매수였는데 청산이 됐죠. 그 다음에 매수 10%의 매수를 설정했기 때문에 10% 들어갔고 레버리지 4배 아까 설정된 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매수 청산 될 거고요. 네, 비트맥스 테스트넷에서도 신호대로 주문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매도까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매도까지 잘 되었습니다. 아까 매수는 10%라서 250개 정도 들어갔고 매도는 20%로 정했기 때문에 그 2배 정도인 500개 정도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매수 수량이나 매도 수량을 정해 가지고 얼러트만 업데이트 해준다 하면은 물론 이제 스크립트를 그냥 수정하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더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과정은 귀찮긴 하지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전략 스크립트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이런 tvx봇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입력값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해주면은 되겠죠. 자,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잠깐 멈추고요. 이 거래소가 있잖아요. 거래소를 이제 입력을 직접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선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그런 값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골라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자열 입력을 받는 input 함수에 보시면은 options라고 있습니다. options라는 인자에 대괄호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싶은 여기에서 이제 골라라 하고 싶은 그런 항목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기니까 밑으로 내려서 쓸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쓰실 때는 앞에 한 칸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strategy entry 함수에 줄바꿈을 했을 때 앞에 한 칸을 띄워줬죠. 그것처럼 앞에 한 칸만 띄워주시면 되고요. 바이비트 테스트넷, 비트맥스 테스트넷, 그리고 바이낸스, 이러한 것들을 써줄 수 있는 거죠. 빗썸이라든지. 이 tvx봇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래소들을 여기에 쭉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토뷰용
전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토뷰가 제공을 해주는 거래소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차트에 넣어보시면 이 설정 눌러보시면은 이제 거래소에 아까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스에 적어놨던 바이비트 테스트넷, 비트맥스 테스트넷, 바이낸스, 빗썸이 여기에 나오죠.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직접 입력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 옵션스를 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선택 항목이 뭐 몇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스를 써가지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문자형 변수를 쓰는 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계정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시장가나 지정가를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TBX봇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런 옵션들을 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들이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풋 함수로 어떤 값을 써줄 때 이제 confirm이라는 인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onfirm 하고 true 하시면은 일단 이 두 개만 해볼게요. 이 confirm은 true로 설정해준 그 입력값을 이렇게 차트에 적용을 할 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 수량하고 매도 수량을 확인, confirm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일단 지금 뜬 거죠. 그래서 차트 적용하실 때 원하는 수량을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 나중에 눌러보면은 이제 거래소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제 confirm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뜨지 않은 거고요. 얘도 이제 confirm을 이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은 차트에 처음 넣을 때 입력값을 바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간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많이 길어졌네요. 어떻게 이해를 다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1분봉이나 초봉이 가능하시면은 초봉에서 테스트넷으로 주문이 잘 가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 전략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이티지 엔트리나 클로즈, 엑시트 그러한 주문에 이 얼러트 메시지를 추가하셔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하실 때도 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량을 좀 낮춰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략 얼러트가 지표 얼러트에 비해서 좋은 거는 일단 전략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전략으로 구현된 것을 다시 지표 스크립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신호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쉬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전략 신호만으로도 이렇게 자동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표 얼러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변동성 돌파 전략을 전략 얼러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변동성 돌파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에 두 개, 그러니까 매수와 매수 청산 주문이 필요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전략 얼러트로 하면은 그냥 얼러트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좀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좀 간편해진 거죠. 그리고 전략 신호대로 뜨기 때문에 이 전략 테스트 결과와 이제 거의 동일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전략과 지표가 이제 100% 동일하게 구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변동성 돌파 전략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를 더 좀 해보고 나중에 이제 슈퍼클라우드 플러스도 전략 얼러트로, 지금 이제 매수와 매수 청산, 매도 청산이 각각의 얼러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얼러트로 관리할 수 있으면은 좀 간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은 구현했는데 이것을 지표 얼러트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얼러트 메시지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받아서 얼러트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으면 이것을 이제 구독 모델로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제 전략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략 얼러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추가로 입력값을 받아서 자동 매매에 대한 설정값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